외교에서는 부족하지만 내치에서는 강점이 있을 것이라 했던 일본의 스가 내각. 알고 보니 관료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있고 2인자와의 충돌이 본격화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여기에 온갖 문제점이 두루두루 터져 설상가상인 일본의 상황입니다. 일본의 니칸 겐다이는 아니나 다를까 스가 정권에서 벌써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스가와 아소 부총리의 암투가 격화되고 있으며 이 두 사람의 대립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민당 내에서도 이 내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혐한의 대명사로 알려진 아소 부총리가 스가를 싫어하는 것은 일본 정계에서 이미 유명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아소는 심지어 자신이 8년간 함께 정권에 있었기에 모를 리가 전혀 없는 스가의 이름조차 의도적으로 틀리게 불러버리고, 스가 정권이 간판 정책으로 걸고 있는 지방은행 재편에 대해서도 지방은행 재편은 하나의 선택사항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라며 정면으로 반박해버린 상황으로, 부총리이자 금융을 책임지는 재무상이기도 한 아소가 반대하고 있기에 스가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 스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아소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스가는 다케다를 총무상에 발탁했는데 그는 아소에게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인물로서 스가가 아소를 견제하고 아소를 괴롭히기 위해 다케다를 발탁한 셈이라는 것인데요. 자존심만 세고 잔심부름이나 하던 자라며 스가를 우습게 보는 아소이기에 내심 스가 총리 밑에 있는 것을 굴욕이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사는, 아소가 지금 자신의 자리를 견디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세력인 아소파의 고노다로를 차기 총리로 앉히기 위한 것이라 설명합니다. 스가와 아소가 단합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중국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스가를 총리로 만든 킹메이커라 할 수 있는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과 스가는 친중파인 반면 아소는 반중 성향을 갖고 있다 봐야 하기에 그들의 대립은 필연적인 부분인 것인데요. 기사는 자민당 내에서는 여러 이유로 이 둘이 진심으로 손을 잡을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시작부터 불씨를 안고 있는 스가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소가 매우 강한 캐릭터인 것은 사실이지만 스가도 그에 못지않은 강단을 가진 인물이기에 이 싸움은 거의 본격적인 혈투도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정권 분열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 기사의 예측에 더해 문춘 온라인이 조명한 스가라는 인물의 특성을 보면 앞으로 스가로 인해 한일 관계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기사는 스가에 비하면 아베는 그나마 현실주의자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에서 볼 때 아베는 극우 정치인으로 간주되지만 한일 정상회담도 가졌던 반면 스가는 아베에 비하면 적극적인 싸움꾼이라는 것인데요. 스가는 싸움을 해서라도 승부를 보고자 하는 타입이며 관방장관 시절에도 관료들을 눈앞에 세워두고 의지가 있나 하는 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으며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말하는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그마그 뉴스는 아소의 반란과 스가의 싸움꾼 기질에 더해 관료들에게 호통을 치는 성격을 가진 스가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스가의 혁신내각 시도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관료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스가가 취임하자마자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른 속도를 의식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그런 스가가 정권 운영의 기치로 내걸고 있는 것이 수직적 행정 타파인데, 기사는 스가가 관료들의 저항에 과연 구멍이라도 뚫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가의 이런 행정관료 개혁은 자승자박인 부분도 있다는데요. 원래 수직적 행정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내각 인사국이지만 관방장관 시절 스가는 관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한 무기로 내각 인사국을 이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데요. 2009년에 설립된 내각 인사국은 수직적 행정을 타파하기 위한 좋은 의미로 설치되었지만 2014년 아베 정권이 설치한 내각 인사국은 오로지 간부 관료들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데에만 역점을 두었으며 이를 무기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스가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총망받고 있던 총무성 자치세무국장을 자치대학교의 교장으로 이동시켜버리는 이례적인 좌천 인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람은 스가를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이런 인사를 당했다는 것인데요. 고급 답례품을 주고받는 관행의 병폐를 없애자는 제안을 했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일본의 1인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사를 무기로 삼아 관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사람이란 것인데요. 철저하게 기득권을 우대하는 성향을 가진 이런 스가가
취임한 지 얼마 되었다고 벌써부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니칸 겐다이는 스가는 기득권 그 자체인 자라고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에 대한 내각 자민당의 합동 장례식을 고급 호텔에서 치르는데 그 비용이 약 1억 9,200만 엔이 들며 이 중 절반인 9,643만 엔을 내각의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결정해버린 것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의 비난도 강도 높은 상황입니다. 팬데믹으로 장례식을 못 치르는 사람도 있는데 소비세 증세해놓고 1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이런데 투입해야 하나 라는 등의 분노의 목소리가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전 총리들의 장례식에 예산이 쓰이긴 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2천만 엔이나 더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기득권에 대한 보장 하나만큼은 아주 철저히 하고 있는 스가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분노인 것이죠. 내치에는 통달했다는 기대를 받았던 스가의 행정 내치가 이렇게 엉망인 것에 더해 외교적으로는 어차피 기대를 걸지는 않았으나 이건 너무 심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겐다이 비즈니스는 최근 국가 정상들의 연이은 유엔 연설에서 온라인으로 데뷔한 스가인데 그 상황에 대해 존재감 제로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스가의 연설에 대해 대부분의 외신들이 아무 관심도 없었으며 그나마 스가의 발언을 다뤄준 몇 안 되는 유력 매체 중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도 그저 데뷔했다는 부분과 북한 문제 정도만 언급을 해주었다는 것인데요. 스가 취임 당시 국제사회에서의 지명도가 낮음이 재앙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기사는 스가의 유엔에서의 존재감이 이 정도로 심각할지는 몰랐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 역시 스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진행한다는 정책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겐다이 비즈니스는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며 많게는 최대 50%의 휴대폰 요금 인하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스가의 정책에 대해 마냥 기뻐하기만은 어려운 이유로 이러한 정책은 5G, 6G 등으로 빠르게 혁신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일본 통신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통신망 정비를 늦추게 할 우려가 있으며 팬데믹 시대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은 디지털 혁명에서도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위험이 급증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본 국민들의 생활비 걱정으로 추진하는 이 정책에 대해 정작 국민들의 생각이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본 야후의 댓글들을 살펴보면 휴대폰 요금에 개입하지 말고 쓸데없는 의원들이나 줄이고 해외에 거액 원조하는 것이나 하지 마라. 정부는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민간 기업에 압박을 하고 있다. 휴대폰 요금이 해외보다 높다는 것이 이유라면 자동차세도 내려줄 수 있나? 하지만 절대 안 할 것이다. 세수가 줄어드니까.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중과세, 자동차세, 국회의원 보수, 정당 교부금 등 우선 낭비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해라. 일하지 않는 의원들 월급부터 줄여라. 아베가 떠나자 지지율 올라가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일본인들은 다루기 쉬우니까 스가가 휴대전화 요금 내리는 것만으로도 지지율이 오른다. 허나 우선 해야 할 일이 이것은 아니다 등의 의외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자민당의 정권을 물려받은 스가이기에 우익 성향의 네티즌들이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 전통인 반면 스가는 그들의 인싸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일매일 일본 대부분의 외신을 모니터링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놀라운 것은 진보 성향의 언론을 제외하고 봐도 아베 때와 비교해 본다면 스가를 지지하는 언론과 여론이 덜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아베가 엮여있는 조 단위의 사기를 친 재팬라이프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을 하면서 아베는 물론이지만 현직인 스가를 대상으로 야당이 공격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스가의 영향력은 거의 레임덕 상태의 힘없는 정권 말기의 총리 수준이며 그렇기에 이런 공격들이 가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에도 예외 없이 덮친 팬데믹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본은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을 뿐 내부